고금리로 주식시장 폭락이 시작됐다. S&P 500, 그다음 뉴욕 종합, 나스닥이 나타나게 됐고, 2020년 3월서부터 미국은 미달러 공급 확대를 통해서 경기 부양 정책을 진행을 하게 됐죠. 이때 S&P 500이 됐던 뉴욕 종합이 됐던 나스닥이 되게 됐던 이 박스권의 상단까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2022년 03월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0.5%로 인상한 다음에 현재는 5.5%까지 최고 증가가 되게 됐죠. 이 과정 속에서는 주가가 조정을 받고 다시 위로 올라섰지만 얘를 뚫지를 못하고 3분의 2 지점까지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죠. 금리가 인상된 후에 주가의 상승 탄력도가 떨어지게 됐고 지금 조정이 시작됐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가 있어요. 붉은색 화살표로 나타낸 바와 같이 2022년 6월에서 9월까지 조정을 받은 다음에 왜 9월 이후에 이 박스 상단 부분까지 주가가 상승했었는지죠. 금리가 인상되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어떻게 다시 한번 박스 상단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라는 것에 관련돼서 이제 살펴보게 되면 저희가 2022년 9월 8일, 2023년 아니죠. 2022년 9월 8일 공개 방송 때 미국 달러가 강세를 나타내게 되고 국내 증권사들은 킹 달러, 미달러 강세에 베팅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을 때 저희는 이와 같은 자료를 포함해서 여러 숫자로 표현된 지표에 대한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킹 달러에 베팅을 했다가는 깡통을 차게 된다는 것을 공유를 했죠. 여기에 미달러 수명주기로 나타나게 됐고 얘가 제일 위에 칸 쇠퇴기에 와 있고 얘가 의미하는 것은 미달러가 초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달리 표현하면 미국의 실업률이 5%를 넘어서 10%로 솟구칠 때 미달러가 여기에 진입하게 되는데 2022년 기간 동안 미국의 실업률은 3%대였죠. 즉 이것은 선물 시장, 미달러 선물 가격이 과도할 정도로 고평가로 왜곡됐기 때문에 발생된 현상이다라는 것을 공유를 했고 꺾여져 내려올 수뿐이 없다라는 것을 공유를 했죠. 그 뒤에 2022년 9월 달에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은 고물가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고금리 기조를 유지할 수뿐이 없었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미국의 기업들의 파산이 증가되고 기업들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서 은행의 연체율이 솟구치는 현상이 발생되게 되면서 본격적인 미국 경제 침체 현상이 발생되게 돼요. 그래서 연준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뿐이 없게 됐죠. 왜냐? 물가를 하락시키기 위해서는 이 공급이 수요를 넘어서야 되고 미국의 기업들이 무너져 내리면 안 돼요. 은행들의 연체율이 솟구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연준이 선택한 바는 여기 이제 빨간 선으로 나타나는 게 은행의 연체율, 이 파란 선이 미달러 가치예요. 미달러 가치가 강세를 나타낼 때마다 연체율이 솟구쳤죠. 그래서 고금리라는 이 조건이 미국의 은행들의 연체율을 상승을 자극할 수뿐이 없기 때문에 그 압력을 낮춰주기 위해서 연준은 2022년 9월서부터 미달러를 약세로 전환하게 되면서 소폭 상승하던 연체율이 다시 하향 안정화가 됐죠.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연체율이 크게 솟구치지 않는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달러가 2022년 9월 넘으면서 약세를 나타남에 따라서 미달러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주식시장의 상품들은 이와 같이 박스 상단을 뚫지는 못했지만 박스 상단까지 상승했던 현상이 발생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궁금한 것은 지금 고금리 때문에 뉴욕 증시, 미국 증시가 하락하는 것인가? 여기에 뉴욕 종합의 단기 수명 주기로 나타나게 됐어요. 여기 2022년 1월서부터 9월까지 미국의 달러 선물 가격이 강세를 나타내던 이 기간 동안에 미국 이달러 가치가 이제 강세를 나타내던 기간 동안에 뉴욕 종합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2022년 1월서부터 9월까지. 그리고 9월서부터는 아까 봤었던 연준에 의해서 미달러 가치가 약세로 전환되게 됐죠. 그 뒤에는 이와 같이 상승을 하게 되다가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 있다시피 2023년 7월서부터 9월까지 미 달러가 반등을 나타내면서 다시 강세를 나타내게 됐죠. 그러면 우리가 가격 차트를 보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것은 뉴욕 종합이 빠지겠구나. 빠졌죠. 즉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금리의 영향에 의한 것보다는 이 미달러 선물, 미달러 환율 가치가 강세를 나타낼 때마다 초강세냐 강세냐에 따라서 뉴욕 종합의 하락폭이 이만큼이냐 이만큼이냐로 결정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살펴봐야 되는 것이 9월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 실적이 발표됐어요. 19개월 내에 최고 실적을
달성을 했죠. 주식시장과 가장 연동성이 높은 곳이 신규주택 판매죠. 파란 선이 올라갈 때마다 검정선이 올라갔어요. 근데 검정선이 지금 격하게 더 떨어집디다. 이게 무엇을 의미를 하는 걸까요? 2021년 5월에서 12월 기간에 미달러 강세가 시작됐을 때는 신규주택 판매 실적이 증가세였었죠. 근데 2022년 1월서부터 9월까지 미달러 환율이 초강세를 나타내게 됐을 때 이와 같이 실적이 둔화되고, 그리고 2022년 9월을 넘어서게 되면서 미달러가 약세로 전환되게 되자 신규주택 판매가 급격히 증가됐고, 7월에서 8월에는 다시 강세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19개월 만에 최고 실적을 이 미국 신규주택 판매가 기록을 하게 된 것이죠. 왜 신규주택 판매라는 게 고금리, 고물가, 미달러 강세도 증가되게 될까? 미국 주택 재고예요. 주택 재고가 얘를 넘어서게 되면 이때가 자산 가치가 버블이 터지는 조건이 되고, 현재는 재고가 적정 수준 밑에 내려와 있죠. 주택이 재고가 없어요. 아무리 고금리, 고물가, 미달러 강세여도 주택을 사려는 사람 수요는 존재를 하는데 팔 주택이 없다고요. 그렇게 되니까 주택 가격이 2023년 들어와서 모기지 금리가 8% 가까이 솟구침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꺾이지가 않고 상승세를 유지하게 되고, 신규 주택 판매가 증가세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파란 선은요, 대한민국의 수출 실적이고요. 검정선은요, 대한민국의 코스피예요. 대한민국의 수출이 좋아지게 되면 코스피도 좋아진다. 수출 실적이 살아나요. 미달러 환율 강세가 시작됐었던 2021년 5월에서 12월에는 대한민국 수출 실적이 증가세. 근데 2022년 1월서부터 9월까지는 뭐 안 봐도 수출 실적이 꺾이는 거죠. 그 뒤에 2022년 9월서부터 미달러가 약세로 전환되게 됐지만, 본격적으로 미달러 선물이 하락한 것은 11월 달서부터였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수출 실적은 시차를 두고 2023년 01월을 하한 수준으로, 그 뒤에 수출 실적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수출 실적이 증가 중인데 검정선이 내려왔어요. 자, 우리가 눈에 지금 본 것은 파란 선과 검정선이 등락이 함께 가고 있다는 건데, 함께 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난 게 이게 바로 또 다른 의문점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란 BCD다. 즉 B는 태어남, D는 죽을 때까지, C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수많은 의사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의사결정의 순간에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삶의 가치가 매우 향상되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게 되고, 또는 삶의 가치가 안 좋아지는 현상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삶의 가치가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자기 자신이 못났거나 남보다 능력이 떨어지거나 나는 절대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없는 바보 멍충이야, 그것이 아닌 우주가, 신이 말해주는 것은 지금까지 너의 선택이 잘못됐다. 그 선택을 이전과는 완전히 180도 바꿔야 된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것을 알더라도 어떻게, 어저께까지 방금 전까지 내가 의사결정을 내렸던 걸 완전히 다 어떻게 바꾸냐, 하우의 문제가 남게 됩니다. 이 하우의 문제, 그 순간을 맞닥뜨리게 되는 막연함 속에 저희는 숫자로 표현된 지표에 대한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고 옆에서 나란히 여러분들이 나아가시는 그 길을, 180도 다른 의사결정을 내리는 그 길을 숫자로 표현된 지표에 대한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함께 나아가고자 2018년도서부터 공개 방송을 지속하고 있는 곳,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못다한 이야기는 저희 소통방에서 진행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제 소통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